노조가 우리는 직고용에 반대한다. 우리 동의 없이 하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노사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삼성전자의 노조, 포스코 노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주식이 8,000포인트가 넘었지만 이런 착시 현상의 뒤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 정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걱정이에요. 지금 노란봉 국토법 때문에 아마 카카오도 파업한다고 그래요. 영업이익 10% 내놔라. 또 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 30% 내놔라.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업들 원래 영업이익 가운데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또 여러가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돈도 쌓아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먹지도 가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원래는 중앙당에서 개입하면 안 됩니다. 원래 중앙당과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선거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의 여론이 좀 높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찍으면 못 모르고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건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지방자치의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장훈은 지난 4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오시고 정말 성과를 낸 이성은 부총장 후보가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선거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성은 우리 후보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요 사실 실수했어요. 뭐냐면 지난번 대선 때 나왔어야 돼요. 나왔어요. 안 나오고 어영부영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친윤 국회의원들이 한덕수 내세운다고 서명하는 바람에 나중에 포기해서 지난 대선에서 어렵게 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오세훈 후보가 나왔으면 제가 발벗고 오세훈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안 됐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번 선거를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4번 하셨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키고 다음에는 대통령 후보로 우리 오세훈 후보를 밀어주십사 이렇게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고 저희 용어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이용호 박영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번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셨습니다. 송주범 당협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지금 시장님이 도착하셨어요. 도착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로 대신하고요. 어저께 토론회 보셨죠? 정말 체급이 틀리죠? 정은호 같은 사람이 서울시장에서 되겠습니까? 이걸 좀 많이 홍보해 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짧은 또 멘트 해주신 저희 송주범 정무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촌의 미래, 서대문의 미래, 서울의 미래를 가져오기 위한 기호 2번 오세훈 서울시장과 우리 후보군과 함께 기호 2번 함께 찍어주실 걸 약속드리면서 6월 3일 본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과 내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혹은 자치회관에서 찍어주는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기호 2번으로 찍으면 너무 좋겠네. 저희
외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연습하고 있죠. 오른손 번쩍 들어주시고, 예, 승리를 위한 오른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깃발을 하늘 높이 찔 때 오세훈 아이 오세훈 아이 오세훈 아이 오세훈. 여러분, 오세훈이 왔습니다. 오세훈이었습니다. 싱싱한 오세훈이었습니다. 한푼에서 비려가지고 못 먹는 원호가 아니라 싱싱한 오세훈이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론의 진시민, 그리고 서울론을 통해서 진짜로 미래를 개척한 청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민경, 우리 청년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선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문민경입니다.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당장 먹을 밥이 부족했고, 샤워를 하기 위해서 물을 끓여야 했고, 학원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과의 영어 단어 애플 스펠링 모두 알고 계십니까? APPL이죠. 이거를 이제 다들 초등학교 때 뗀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어느 대학교에 다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름만 알면 모두들 알만한 인서울 4년제 경제학과에 당당히 다니고 있습니다. 애플 스펠링도 몰랐던 제가 어떻게 고교 시절 단 3년 만에 인서울대학교 4년제에 입학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기호 2번 오세훈 시장님 덕분입니다. 오세훈 아이 오세훈 아이 오세훈 아이. 네, 맞습니다. 정답은 오세훈 시장님한테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어리고 좀 막막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그 와중에 오세훈 시장님 덕분에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었던 제가 오세훈 시장님이 추진해 오신 서울런이라는 정책을 만나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새롭게 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런에 대해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런은 저와 같은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1타 강사의 강의를 그리고 교재까지 무료로 제공해주는 교육격차 해소 플랫폼입니다. 저는 서울런을 통해 다시 태어났고 다시 새내기 캠퍼스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은 유명 인사들이 아닌 저와 같은 정말 평범한 서울 시민을 선대위로 구성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하여 정말 노력해 주시고 계시며, 저 또한 제가 느껴왔던 정책의 단점이나 보완됐으면 하는 점들을 직접 정책 제안서로 작성하여 시장님께 전달하였고, 이를 시장님께서 직접 눈앞에서 읽어주시고 검토해 주셨습니다. 청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청년에게 꿈을 키워주는 사람, 서울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오세훈 아이 오세훈 아이 오세훈 아이. 서울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 오세훈 후보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투표는 저희의 권리이자 저희의 미래입니다. 6월 3일 압도적 성공, 압도적 완성을 위해 압도적인 후보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예산 깎으려고 했던 서울론, 이렇게 혜택받은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케어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입니다. 케어닥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청년 박재명 대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대표이자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오늘 단순히 누구를 뽑아달라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기업가로서 이 자리에 서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이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느끼는 것 3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타트업은 단순히 돈 몇 푼 준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청력 창업가들은 지원금을 바라고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2조 5천억 세금을 뿌리고 창업하면 6천만 원 주신다고 하십니다. 청년분들은, 기업가들은 그거 보고 창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그거 다 알아요. 그거 저희의 세금입니다. 저희가 짊어져야 될 부채이고요, 저희가 책임져야 될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다른 분들이 쓰십니까? 저희가 책임져야 될 건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창업을 잘하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기업을 적으로 두고 돈을 벌면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돈 열심히 벌었구나, 고생했다, 너네 더 성공해서 우리 자녀도 그런 사회, 그렇게 성장시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서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년도요, 임대주택 말고 내 집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고 자꾸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주택, 빌라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저희는요, 그거 지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희한테 저희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십시오. 예전에는요, 연봉을 10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30년 벌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 계속 돈을 뿌리고 계십니다. 돈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면요, 청년들은요, 죽기 전까지 내 집을 못 가지고 죽습니다. 그런 사회 저희는 바라지 않습니다. 청년은요, 특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정한 경쟁을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채용하고 같이 여행 가시고 후원은 업체라고 용역비 많이 주시더라고요. 청년들은요, 그런 사회에 불만이 많습니다. 서울은 1000만 인구 글로벌 탑10 도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부러운 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요, 국민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 국민들이 나서서 그거를 반대하십니다. 이제 서울도 그런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오세훈입니다. 저는 누구를 뽑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상권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청년을 살려면 한 장짜리 쿠폰이 아니라 확실한 정책임을 우리 알려주신 박재명 청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겠습니다. 미래 실천, 미래 서대문, 미래 서울, 미래 청년을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 두 청년 정말 듬직하죠? 네! 우리 서문민경 씨하고 박재병 씨 두 분, 제가 모신 시민선대위원장 몇 분 중에 일부신데요.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만한 분들이시죠? 네! 제가 잘 모셨죠? 네! 네, 여러분 두 분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학가 앞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던 청년들, 학생 여러분들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지역 서대문구 신촌 이야기보다는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있다는 자부심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문화예술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에 이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나라, 성숙한 번영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성숙한 번영을 위해서 한 보 한 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저는 이번 정권이 그에 걸맞는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나서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은 그것보다 더 많이 뛰고 있습니다. 주식을 아마 부동산이 매매 가격도 오르지만 전세 완전히 사라지고 있죠? 네! 그 바람에 월세까지 같이 뛰고 있죠? 네!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환율,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는 한 세트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 우리 더 잘 알고 계시죠? 네! 주거비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쪼그라듭니다. 전세 보증금 올려주고 월세 올려주려면,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반찬을 사도 5개 살 거 2-3개밖에 못 삽니다. 자제분들 학원에 보내려고 해도 학원비를 아껴 써야 됩니다. 이것이 고물가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부익부 비라고 하죠. 또 양극화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주거비가 오르고 주식가격이 오르는 거 사실은 그렇게 반가운 현상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주식이 7,000포인트, 8,000포인트를 찍고 정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습니까?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저런 명목으로 나라에 돈이 풀리게 되면 그것은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생활비를 밀어올려서 어려운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정치하는 이재명 대통령 좋은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주택 가격 때문에, 전월세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께 단 한마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들은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동행 매력 특별시를 향해서 뛰어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의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동행식당, 온기창고, 희망의 인문학, 그리고 서울런, 이런 정책들, 약자 동행 정책들을 수십 가지를 약자 동행 지수로 챙기면서 국민소득 35,000달러가 넘어선 번영위기에 들어선 대한민국을 저소득층을 다 함께 보듬어 안고 다 같이 미래로 가자, 이런 비전을 설정하고 매력 앞에 동행을 놓아서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을 서울시의 비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 서문민경 학생,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얼굴 내놓고 이름 내놓고 나서기 어려웠을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어렸을 때 성장 환경이 어렵다는 걸 밝히는 것도 요즘 세대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서울론 덕분에 우리 서문민경 학생처럼 3년 전부터 대학에 700명, 800명, 900명, 올해는 920명 정도가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밑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학생들도
성실하기만 하다면,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할 마음가짐만 돼 있다면 이미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올라서 다시 한번 재기에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수도 서울 만들기 위해서 서울론을 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거 시작할 때 민주당 시의원들은 하나같이 반대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공교육을 통해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야지 왜 사교육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느냐, 이런 명분론을 가지고 결세 반대하면서 예산을 깎겠다고 공격적으로 나올 때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의회가 여소야대였기 때문입니다. 다 극복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서문민경 학생에게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짧은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동안에 제가 시행했던 약자 동행 정책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동행식당은 과거에 배식판 들고 밥 받아서 드시던 분들 원하는 식당에 원하는 식단을 골라서 드시게 해드렸습니다. 동행창고는, 온기창고는 과거에 배급제로 나눠 주던 것을 마트 형식으로 바꾸어서 가수요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게 해드렸더니 자존감도 높아지고 매우 효율적이 돼서 쪽방촌이나 노숙인 집단 함께 거주하는 지역의 커뮤니티가 매우 건강해졌습니다. 희망의 인문학은 그분들께 재기의 의욕을 불러일으켜드리는, 다시 말해서 자존감을 불러일으켜드리는 교육 과정이 시행이 됐는데, 이런 몇 가지 정책을 통해서 서울역 앞에 가시면 실감하시겠지만 노숙인 숫자가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압도적으로 완성해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대한민국이 성숙한 번영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른바 어려운 분들 모두 보듬어 안고 포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곳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각별히 다른 이야기 다 생략하고 약자와의 동행에 초점을 맞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가 끝날 즈음이면 양극화는 훨씬 심각해져 있을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훨씬 더 벌어져 있어서 이른바 민주당이 자기들 스스로 주장하는 약자를 보듬는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스스로의 정체성은 폐기되기 일보 직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 오세훈이 서울을 지킬 때 양극화도 해소되고 부익부 빈익빈도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박재병 대표 부산에서 어려운 어르신들과 함께 그분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로 인생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한때는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전 세계를 헤매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화두로 젊은 시절을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던 대한민국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르신들 돌봄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요양보호사들 이렇게 챙기면서 스스로 창업을 해서 이른바 어르신 돌봄 산업의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서 당당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젊은 CEO입니다. 이분 아까 말씀하실 때 절규하듯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정원호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 한 장 없이도 무조건 1인당 몇 천만 원을 나눠주겠다. 6천만 원씩 나눠줄 테니까 마음 놓고 일해봐라. 이런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청년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이런 건강한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청년과 한 1년 전에 만나서 이 청년의 이런 경영 철학을 듣고 정말 깊이 그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어떻게 어르신들을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 가끔 만나서 토론도 하고 얘기도 듣고 오히려 제가 이 청년으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움받던 나라에서 전쟁의 폐허 위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경제력을 만든 나라가, 그 사회가 부익부 비릭빈의 나라가 아니라 양극화의 나라가 아니라 모두 함께 어려운 사람까지 보듬으면서 밝은 미래로 가는 그런 성숙한 번영의 나라가 될 수 있을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심장, 수도 서울이 비릭빈 부익부 양극화의 도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선거를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 이제 시작된 변화 압도적으로 완성하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어저께 TV 토론 혹시 보셨습니까? 네!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철학과 정치적인 원칙을 비슷한 철학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어렵게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깊은 토론을 통해서 바로 이런 어떻게 성숙한 민주주의와 성숙한 발전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깊이 있는 토론을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저께 지켜보셨겠지만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런 분이 인구 1000만원, 그리고 전 세계가 존경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을 이끌 자격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정원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뒤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정권은 서울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일이 투표일을 시작하는 날, 그리고 선거가 종료되기 닷새 전에 해야지 되는 일입니까? 제가 민주당 소속 후보라도 들어와서 압수수색 했겠습니까? 제가 여당 후보라도 삼성역 철근 누락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 쟁점화 하고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건 선거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원호 후보는 정상적인 판단과 상식이 있다면 대통령의 선거지원, 장관의 선거지원, 수사기관, 경찰의 선거지원, 자기 소속 정당의 선거지원, 그 위에 올라타서 선거운동하지 말고 본인 혼자의 힘으로 당당하게 정책을 가지고 저와 겨루어 주십시오. 안전을 선거 전략화하지 말고, 안전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진심으로 안전을 걱정하십시오. 이 자리가
청년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신촌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서 아껴두었던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그 중심, 심장, 서울의 위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의 정원 다녀오셨습니까? 네! 목소리 들으니까 많이 안 가신 것 같은데. 다녀오셨어요? 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원래부터 이렇게 번영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나라가 6.25 때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 22개국에서 바로 여러분처럼 젊은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오직 한 가지, 자유, 민주, 평화, 이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 수만 명이 대한민국을 찾았고 그들의 피, 그들이 흘린 피 덕분에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번영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을 넘어서서 문화 발신국으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신세 전 세계를 향해서 다시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감사의 정원이 대한민국 상징공간 광화문 한가운데 감사의 정원이 그런 우리들의 높은 이상과 가치를 구현해낸 공간입니다. 민주당은 그 공간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건전한 가치 체계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원호 후보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고마운 걸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국가 상징 광장입니다. 그 국가 상징 광장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 힘으로 번영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 그 아팠던 시절에 받았던 도움을 돌려드리고 은혜를 갚는다는 그 대한민국의 높은 정신적인 이상을 구현해낸 상징물을 받들어 총 전쟁을 상징한다고 폄하하는 그분들께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싸구려 철학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신세진 것은 갚을 줄 알고, 그리고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가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삼는 자유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청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짊어지고 갈 두 청년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께 제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저쪽 경희대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꼭 투표해 주십시오. 제가 서울시 꼭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물러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의 희망, 신촌의 희망, 서울시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와 기호 2번 이성원 후보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던 제가 정치.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열받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이성원 선배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서대문구죠? 네! 여기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닐 텐데 우리 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시자 그리고 서대문구의 구청장이신데 제가 방금 전에 연세대학교 돌고 왔거든요.
우리 이성원 구청장님 정말 인기 좋은 구청장님이십니다. 서대문구 많이 바뀌었죠? 저하고 기가 막히게 찰떡 궁합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이용호 위원장님과 함께 또 우리 이성원 구청장님 그리고 송주범 위원장님과 함께 그리고 여기에 시의원, 구의원님, 후보님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서울시의 미래는 시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서대문 구의 미래는 우리 이성원 구청장님과 함께 그렇게 호흡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 이성훈 후보 둘 다 이름에 SH가 들어갑니다.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성훈 구청장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들이 만들어갈 우리 미래 서울과 미래 서대문을 함께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기호 2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 들으던 저는 여의도 홍대동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문성호입니다. 이제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